오늘도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비밀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또 열심히 찾고 찾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 투자텔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두께 경쟁에 나선 내 손 안의 기기 얘기를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는 살도 원하는 부위만 쏙쏙 뺄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바닥이 왔다라는 분석이 나온 섹터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진짜 오랜만에 스마트폰 관련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2025 언팩 행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이 노태문 사장이 언팩 행사에서 먼저 삼성전자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AI 시대를 선도해 나갈 혁신적인 기기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트라이폴드 폰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이름을 정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두께가 상당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인데 전작인 12.1mm 그리고 10.6mm보다 훨씬 얇아진 게 두께를 보면 확연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 업체가 슬림 폴더블 폰을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자 이 삼성전자는 올해 Z 폴드 7의 두께를 8.9mm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또 낮출 수 있었던 그 이유로는 디지타이저가 빠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UTZ입니다. UTZ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오히려 다시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UTZ를 두껍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얇게 만들었더니 너무 쉽게 잘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UTZ 중앙 부위를 얇게 식각하는 콘센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 김종배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UFG, 그러니까 초경화성 유리인데 결국 이거를 UTI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TI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네, UTI가 수혜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더니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주 안에서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1시 반 이후로 10% 넘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까지 보였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며 7%대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오랜만에 보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입니다. 파이넴텍, JNTC, KH바텍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애플향 폴더블 이 공급 축소로 인해서 오늘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2026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8,000원대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이어갈게요. 지방 분해 주사제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경쟁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SNS 영향으로 미용 시술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잠재력이 크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로는 대웅제약, LG화학, 메디톡스, 휴온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지방 분해 주사제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과 작용 원리가 다르더라고요. 위고비와 젯바운드는 식욕 조절과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이 GLP-1을 모방해서 포만감을 늘려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원리라면 앞서 언급드린 이 기업들의 지방 분해 주사는 데옥시콜산이 주 성분으로 특정 부위의 군사를 정리하고 신체 지수를 줄이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있는지 각 기업들의 현재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웅제약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2021년 8월에 허가를 받아서 V올렛을 출시를 했는데 국내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화학도 2024년에 벨라콜린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 제품 출시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메디톡스는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휴온스가 이제 투자한 베르니 에스테틱이 지금 관련된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할 계획인데다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휴온스 바이오파마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주들 흐름 보시죠. 이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드린 기업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용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지방 분해 주사제도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정식 허가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시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테마로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템입니다. 네, 2분기가 진짜 바닥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석유화학 섹터 얘기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IM증권에서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리포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석유화학 섹터 센티가 이전 대비해서 좀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이는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논의 본격화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관세 타결 여기에 미중 8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한 바 있다라고 IM증권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센티만으로는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실적 측면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정유화학 업체들의 실적도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IM증권에서 커버하는 기업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업황 개선 외에도 각 종목별로 추가 이익 개선 모멘텀이 존재하고요. 한마디로 하반기에는 화학 업종을 좀 보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볼게요. 최근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씩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S오일은 일단 하반기 이벤트로 봤을 때 재고평가 손실이 소멸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수급 최근에 좀 유입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아라미드의 미국 수요가 호조세를 하반기에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시나 하반기에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금요석유화학도 일단은 이쪽 섹터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텔미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뉴스나 재료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도 올라서고 있죠. 지금 연준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솔솔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사실 잘 나온 데이터를 갖고 있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서야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가 왜 올라가는가, 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까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나 기대감은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공식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조달금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당장 돈을 못 벌다 보니까는 이 조달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여주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미국의 이 소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뉴욕 연은이 조사했던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향후 1년간 소득 증가 증가값이 평균을 하회하면서 미국 내에서 소득에 대한 좀 우려감, 소득의 둔화가 되고 있죠. 자, 소득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매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1년에 한 번 정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 소비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첫 4시간 매출이 작년보다 안 좋았고 첫날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소비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을 실제 기업의 어떤 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소비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엔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버티고 있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뭐 분열 조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뭐 말 그대로 대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연준 내에서도 좀 분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일부 의원들은 뭐 7월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이 9월 첫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9월 달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이번 달 안에 지금 미국과 인도, 유럽 등등에서 우리까지도 무역 합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최근에 관세 이슈보다는 어떤 금리 인하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는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갭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뭐 알테오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알테오제는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국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까요? 네, 현재가가 지금 13만 9,300원인데요. 리가켄 바이오. 지금 14% 올라서 오늘만 본다면은 약간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리가켄 바이오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항암제에 있어서 이 ADC 항암제 그러니까는 그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항체 약물 접합체를 만든 에노투라는 이 ADC 치료제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에노투에서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을 상대로 리가켄바이오의 ADC 치료제를 했었더니 지금 5명 중에 4명이 PR, 그러니까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노투보다 더 우수한 리가켄바이오의 ADC 치료제 이런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LCB14부터 LCB71, LCB84까지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같이만 본다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꽤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 리가켄바이오는 2, 3년 내에 이 파이프라인만 20개 오픈하고 있는 건데 지금 5개가 임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개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 20개의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지금의 핵심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에노트를 위협할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지금의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두 자릿수로 급등을 하고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또 6월 17일에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아서 리뷰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하이닉스의 새로운 장비 공급으로 이야기 나와주고 있죠. 일단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TSMC로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이 최신 HBM이죠. HBM4용 절단을 위해서 이 펜토초라고 하는 레이저 공전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점에서 HBM 관련주가 뭐 몇 개 안 올라가는데 이오테크닉스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위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일단은 25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고 바이오 기업들 뭐 리가켄바이오부터 알테오젠 뭐 보르노의 많은 정보도 올라서고 있고 이런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지금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 끝나고 4시에
4시부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기업들, 지금 놓치면 안 될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